자, 반복문에 대해서 두문과 포문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두문과 포문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두문 같은 경우는 변수를 초기값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루프인데 두 화일 변수 값을 최종값이 되기 전까지 처리 문장을 처리를 하고요. 변수에다가 이 변수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변수에다가 원래 변수에다가 어떤 정관값을 집어넣고 변수를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루프문을 계속 돕니다. 그래서 변수가 최종값보다 큰지 적은지를 판단을 해서 또다시 돌든지 아니면 루프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두문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중간에 빠져나올 때는 exit 두문을 쓰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두문 같은 경우는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문보다는 일반적으로 포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문을 동일한 포문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문은요, 변수의 초기값을 주고요. 초기값에서 최종값까지 자, 증가하면서 처리 문장을 판단을 하는데 이 스텝의 정관값에 따라서 계속 이제 이 반복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포문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가 이렇게 뭐 10번을 돌리라, 뭐 1분부터 10분까지 돌리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이것도 중간에 빠지려고 그러면 엑시터 포문을 쓰면 되겠고요. 자, 중천문에서는 넥스트 다음은 반드시 여러분들 변수명 써줘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두문과 포문이 동일하게 동작하는 그런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 합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때 두문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죠. 우선 커맨드 두문입니다. 두문 같은 경우는 자, 정해주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수 A와 B를 선언을 해줬는데요. 자, 이 부분도 틀렸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 D임은 자, 아래쪽에 내려가면 상관없지만 같은 줄에 한 줄에 쓰려고 그러면 이 D임 부분은 자,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D임 부분은 사실은 지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S as integer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A는 1일 때 초기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A 초기값을 주고요. 두 화일문을 들었네요. 두 화일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해서 이 루프 안에 있는 놈을 돌리는 경우겠죠. 그죠? 자, 그래서 A는 1을 줬습니다. 초기값을 줬네요. 1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S를 한번 보죠. A는 지금 언제 1대입니까? A는 1일 때였으면 초기값이 1일 때 보면 어떻게 갔는지 다시 한번 보죠. S는 초기값을 지금 주지 않았기 때문에 0입니다. 0에다가 A 1을 더했으니까 1이 될 것이고요. S는 1이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할까요? S는 1이 될 것이고, 자, A는 어떻게 증가했을까요? A는 A 1을 증가했죠. 그죠? A는 이제 2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가 됐으니까 루프문을 만났으니까 또 가죠. 2는 역시 10보다 적으니까 A가 2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S는 또 1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A는 3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겠죠. 자, 만약에 자, A가 이제 10인 경우를 한번 보죠. 10인 경우 A가 10이 됐다. 그러면 A가 10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0인 경우 보면 A는 10은 10보다 작거나 같아 맞죠? 그죠? 그러니까 S는 어떻게 됐을까요? 1부터 9까지 찍었을 겁니다. 1부터 9까지 더한 거에다가 점점점 해서 9까지 더한 거에다가 10도 더할 수가 있겠죠. 그죠? 10은 더하고 그 다음에 A가 어떻게 됩니까? A가 11로 증가하겠죠. 자, 11을 증가하고 루프문을 만났는데, 루프문을 만나면, 자, 자동으로, 자, 두 화일문을 다시 한번 돌겠죠. A가 이제 11이니까, 11은 A 10보다 작거나 같다. 틀렸죠. 그죠? 틀렸으니까 이 두 문을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메시지 박스에 어떻게 뜹니까? 1에서 10까지 합은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S를 찍었습니다. S는, 자,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한, 결과적으로 5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찍는 것이고요. 자, 요 부분을
커맨드 do 문을 쓰지 않고 for 문을 썼습니다. 커맨드 for인 경우 변수를 이렇게 두 개를 선언해 줄 거예요. 자, a는 1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초기값을 여기도 줬는데요. 자, for 해서 a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10번 돌아가는 것이죠. 스텝 1이라는 것은 그죠? 10번 돌고 s는 s 더하기 a니까 첫 번째 s는 0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s 값은 1이 될 것이고요. 0 더하기 1이니까 s는 1일 겁니다. 그죠? a가 1일 때 1이죠. 그 다음에 또다시 next a를 만났으니까 가서 a가 2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s는 2가 지킬 것이고요. 계속 돕니다. 자, 그렇게 해서 a가 뭐 되면 10 될 때까지 돌겠죠. 그죠? 10 돼서 결국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결국은 10까지 더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next a를 만나면,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a가 하나 더 증가하면 11이 되는데 11은 될 수가 없겠죠. 얘가 10까지니까. 자, 더 이상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포문을 빠져나와서 자, 메시지 박스를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1에서 10까지 합은 역시 55라는 숫자를 찍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문과 포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감적으로 보더라도 포문이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라면 가급적이면 포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과 포문에 대한 내용도 전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